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점들이 입점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지역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인증과 연구를 수행한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거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G 엘리베이터도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경남의 봄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무대도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 혁신도시 시즌2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11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창원의 스타필드와 김해 코스트코가 교통 영향 평가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입점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형 유통점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코스트코가 사들인 김해시 주촌 선천지구 3만 천여 제곱미터 땅입니다. 건축 허가는 물론 교통 영향 평가 심의가 열리기도 전인데 코스트코 버스 정류장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김해시가 코스트코 입점에 들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바로 김해시가 코스트코 입점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김해시는 실수라고 밝힙니다. 코스트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문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코스트코가 입점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천마을로 바꿨어요. 버스 정류장 명칭에 논란이 생기자 김해시는 코스트코 정류장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없애는 대신 이처럼 선천마을이라고 적힌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창원시 중동지구 입점을 위해 교통 영향 평가를 접수하자 지역 상공인들이 철회를 주장합니다. 골목 상권 자영업자 초토화로 4만 명 실직 대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약자인 골목 상권은 다 죽이고 있다고 봅니다. 스타필드는 당장 행정 입점 절차를 철회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처럼 각 절차마다 문제점을 따지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코스트코와 스타필드 인근 지역 땅값 상승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 주권을 내세우는 상당수 소비자는 실내 복합 쇼핑 레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애들 키우는 입장이고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애들 데리고 딱히 갈 데가 없어요. 미세먼지도 말도 많고 하니까 실내에서 뭐 그런 걸 즐길 수 있다면 또 굉장한 유익한 면이. 커지고 있는 찬반 논란 속에 김해시는 코스트코가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입점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고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승강기 안전인증과 연구를 수행할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거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개발한 대표 브랜드 G 엘리베이터도 선보이며 거창은 승강기 산업 도약에 튼실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는 70만 대로 세계 8위, 신규 설치 대수는 세계 3위입니다.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5,000여 건에서 지난해는 27,500여 건으로 급증하면서 승강기 안전인정 법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거창 승강기밸리에 개원한 승강기 안전기술원은 보다 엄격해진 승강기 안전검사와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입니다. 102m 높이의 시험타워를 비롯한 시험 연구시설을 갖춘 승강기 안전기술원은 연구 개발도 담당합니다. 35개 기업들이 내려와 있는데 이 승강기 관련된 업체들과 함께 하나의 그 산업 단지를 형성해서 G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그 중심 역할을 할 겁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대표 브랜드인 G 엘리베이터 출시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G 엘리베이터는 거창군과 14개 중소기업이 10년 가까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100% 국산 브랜드입니다. 100% 국산화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으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GE 엘리베이터는 이미 국내외 20, 30여 곳에 납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 관련 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비롯해 가지고 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을 최대한 금이고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인정기관에다 대표 브랜드까지 갖춘 거창 승강기 벨리는 올해 초 산업특구로도 지정돼 승강기 허브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며칠째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4개 시에 3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오늘은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화재 예방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아침 기온이 3도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최대 20도까지 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합천의 기온 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이 2도에서 시작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진주는 3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8도, 진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밀양 2도, 함안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양산 20도, 함안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오늘 거창 3도, 사천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20도, 산청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일교차는 점점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봄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가 29일에 열립니다. 올해도 세계적인 거장들이 통영을 찾아 최고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무대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중해 바다에 쓰러진 한 여인이 전쟁과 시련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윤희상 작곡가의 수제자인 도시오 호사카의 바다에서 온 여인을 오페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 세계의 첫 선을 보입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동서양의 어떤 만남, 특별한 정말 음악의 장르를 이제 표출하셨는데 2019 통영국제음악제는 오는 29일부터 열흘 동안 통영국제음악단과 통영 일대에서 열립니다.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운명을 주제로 스위스 명문악단인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개막 공연을 맡아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선보입니다. 거장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기타리스트 로스 오메르스 등은 섬마을 아이들을 위한 스쿨 콘서트를 여는 등 도시 곳곳에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동피랑부터 해저터널까지 85개 팀이 100차례 이상 프린지 공연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음악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Destiny is a heavy word. It's something that concerns all of us. And destiny also happens in music, in the music of Beethoven, in the music of Isangyun and many others. And that is what we want to explore in this year's 통영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바다의 봄을 알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으로 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혁신도시 시즌2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놨습니다. 모두 11개로 이뤄진 사업계획은 스마트 문화존 조성과 지능형 교통서비스 확충,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제공과 산학융합지구의 조성사업, 지역 특화 산업과 R&D 혁신 클러스터 연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이 사업들은 경남의 발전 계획을 위한 324개 사업에도 포함됐습니다.
인플루엔자, AI로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에서만 가금류 25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6개월 뒤에야 종료됐습니다. 트라우마가 오죠. 이렇게 함께했던 가축들이 살처분이 될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고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닭을 키우고 싶지 않는, 또는 동물을 키우고 싶지 않는. 가축들이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넓은 환경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간을 넓게 설정함으로써 살충제 문제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아마 조그만 농장에서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먹거리로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동물복지농장의 많은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농가에서 힘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좋은 환경을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한계에 있습니다. 조합장님들 5분 당선되면서 동물복지대에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고려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고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큰 쪽의 어떤 잡대에서 사육을 하니까 작은 규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동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생명입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이라고 어렵게 하면은 아마 좋은 그런 결과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복지와 좋은 환경을 주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좋은 생산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천포 참달의 일본 수출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 남양 참달의 선별장에서 열립니다. 감자 생산단지 확대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오후 5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가야 복식 보건사업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봄맞이 진주시청 작은 음악회가 오늘 낮 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고성군이 동해면 외산리 해역에서 잡힌 진주담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페류독소가 검출돼 채취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외산리에서 당항만 내에 있는 23곳 어장 487헥타르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진주담치에서 검출된 페류독소는 허용 기준치 80의 2배에 가까운 141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고성군은 발생 지역 인근 해역에 대한 정기 검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어제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경찰 공약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들은 창원 성산에 출마한 이재환, 여영국, 손석형 후보와 통영 고성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 모두 수사권 조정과 경찰 직장 협의회 법률 개정에 찬성했고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찬성하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질의서에 강기훈, 정점식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통영 고성지역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저녁 8시 55분 MBC 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65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통영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토론회 말미 방송 연설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를 포함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열려 특례시가 넘겨받을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고 국회 통과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방조제 수문에 문제가 생겨 바닷물이 유입되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시 서포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박병근 씨는 사천시가 10여 년 전에 설치한 방조제 수문에 생긴 틈새로 바닷물이 밀려와 6천여 제곱미터의 논이 잠겼다며 사천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수문 공사를 시에서 했다는 기록이 없고 방조제는 개인 소유여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보완 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나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달래와 머위 같은 도내 유통 봄나물 12종에 대해 유해 중금속과 잔류농약 252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도로변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하천변에서 자라는 쑥이와 냉이 등 야생 봄나물은 유해 중금속의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영시는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독서 마라톤 대회를 엽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는 책 한 페이지를 거리 2m로 환산하는 경기로 5km, 42.2km 등 4개 종목에서 독서량으로 완주하는 이색 마라톤 대회입니다. 대회 참여는 초등학생 이상의 통영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통영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4개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해 독서 일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제5회 하동 옥종 북방 딸기 체험 축제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됩니다. 매년 만여 명이 찾는 딸기 체험 축제는 참가비 10,000원으로 딸기 따기를 비롯해 민속탈과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동 옥종 북방마을은 하동의 대표적인 딸기 생산지로 500여 농가에서 매년 9,800톤의 딸기를 생산해 48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